네, 선곡투자 오후 증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과 함께 또 종목별 대응 전략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뉴스에서도 살펴봤듯이 조금 전에 현대차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지금 3조 4천억 원인데 컨센이 3조 7천억에서 8천억 원대였던 거 대비로는 조금 시장 기대치는 못 미친 실적이기는 했습니다만 기아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그래도 역대급의 사상 최대 연간 실적을 시현하면서 그래도 주가는 2.5%대 상승, 기아도 4%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피카 우려로 내내 이제 주가가 눌렸던 만큼 그래도 실적 발표 당일에는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주주환원 정책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주가는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종목들과 더불어서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이슈가 많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10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10위는 특수건설입니다. 토목 시공 전문 업체인데요. 연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에서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4건이 통과되면서 관련한 기대감이 모인 바 있습니다.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관련 정책에 이어서 최근 수도권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공약까지 내주 발표될 것으로 보여 관련한 수혜 기대감이 재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6%대까지 강세를 보였지만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0위는 특수건설입니다. 네, 9위 보겠습니다. 네, 9위는 IT센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STO 거래소 그린엑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린엑스는 나스닥 상장사 그린프로 캐피탈의 자회사로 부동산이나 보석, 휘토류 등을 토큰 증권으로 발행해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IT센은 기존 금이나 은, 구리와 같은 실물 원자재 거래 종목에 휘토류까지 추가해 보다 다양한 거래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위는 IT센입니다. 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뉴프렉스입니다. 최근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의 사전 판매가 초기 예상치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를 기록해 호조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는 2월 2일 비전 프로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뉴프렉스의 얼리얼 엔진 VR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얼리얼 엔진 VR은 PC 콘솔 게임을 무료로 확장 현실로 구현하는 프로그램으로 PC와 콘솔 게임 속에 세상에 직접 들어간 것처럼 몰입감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8위는 뉴프렉스가 차지했습니다. 네, 10위는 특수건설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난 연말에 이 철도 지하화 관련 이슈 때문에 급등한 적이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오는 3월 전국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 구상 관련해서 이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는 소식에 또 영향을 받는가 싶다마는 또 상승폭을 지금 줄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이슈 좀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어제도 이제 민주당 쪽에 이재명 대표께서 수도권 도심철도 지하화 관련된 어떤 공약을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GTX 노선이 이제 확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경인 고속도로 지하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특수건설 같은 종목이 단기 시세를 좀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정책 관련주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출생 관련주들이 아가방 컴퍼니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어떤 정책 관련주로 이 지하와 관련된 종목들이 편입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까지만 시세를 놓고 본다라면은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지하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다시금 제 자리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놓고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는 테마로서의 어떤 강도는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테마를 볼 때는 역시나 이 테마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새로우냐 그리고 그 테마의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하와 관련된 뉴스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이런 지하와 관련된 뉴스가 오늘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니라는 것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좀 플레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펀더멘탈 가지고서 그동안 주가가 올라갔던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단기 플레이, 단기 어떤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도 지화와 관련주들은 항상 좀 테마로 움직이는 만큼 이슈에 따른 또 대응 전략 좀 필요하다.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개별 이슈입니다. IT센이 9위를 차지했는데요. 지금 말레이시아 STO 거래소 업무 협약 체결 소식으로 STO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급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STO 관련주들 보면 지난 연말에 우르르 한 차례 이제 급등한 이후에는 요즘 좀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공모 성적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나오면서 사실 다른 관련주들은 요즘 조용한데 IT센만 이 이슈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보유자분들의 어떤 추세 매매에 대한 성립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플랫폼 회사거든요. 통사는 그러니까 거래소죠. 그래서 이런 쪽에 더 그러니까 다른 쪽은 이제 컨텐츠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토큰 증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청약도 일부 미달 사태도 발생을 했고요. 아직 이제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그런 부분 때문에 플랫폼 거래소 때문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분위기고요. 동사는 하나금융 토큰증권 즉 STO 플랫폼 사업자죠. 그래서 현재 뭐 생골드바라는 뭐 그런 어떤 기금속 이런 거에 이제 조각 투자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난 12월에 이제 부산 디지털 거래소 그러니까 그 설립하고 이제 사업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2월에 이제 아마 본계약 체결이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골드, 그러니까 골드 쪽이 지금 뭐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금값이 좀 괜찮기 때문에 동산 또 금거래소 지분도 한 60%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클라우드, AI 등 이런 어떤 전반적인 기술이 집약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탄소 배출권, 뭐 물류, 원자재 쪽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래소로 이제 탄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지금 동사의 지금 주가 상승에 지금 부합하는 어떤 방점을 찍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자막에 나왔듯이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데도 이제 해외 쪽 기업들하고 거래소 기업들하고 지금 MOU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모멘텀으로 좀 작동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5일선 추세 매매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은 5일선 추세 매매 가능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에 또 뉴플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 사전 판매 호조 소식과 함께 영향을 받고요. 또 뉴플렉스가 가진 이 XR 관련 이 자체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급락이 나왔다가 또 오늘은 또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또 상승폭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뉴플렉스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김성원 이사님? 네. 이제 이번 주 주말이죠. 비전 프로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예정인데 뭐 사전 예약을 통해서 판매된 규모가 거의 1조 원에 가깝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런 VR, AR 기기들이 시장에 보급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뉴플렉스가 최근에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UEVR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언리얼 엔진이라는 그래픽 엔진인데 그것으로 만든 트리플 A급 게임들을 갖다가 메타캐스트 3라는 우리가 VR 기기로 사용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등장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메타캐스트 3 같은 그런 기기들을 사신 분들도 이 컨텐츠가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마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UEVR을 통해서 기존의 게임들을 다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텔레비전만 보고 하다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들 뭐 집안에 뭐 PC나 아니면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같은 그런 게임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는 아직까지는 이제 메타캐스트 3 같은 VR 기기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급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스토리가 그려지면서 뉴플렉스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비전 프로와는 관계는 없고요. 메타 헤드셋 캐스트 3에 들어가는 FPCB를 단독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고 이것은 좀 단순 테마로 놓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본격적인 VR, AR 기기의 보급이 이제 시작이다. 그럼 그 안에서
이런 리플렉스 같은 종목도 있겠지만 더해서 제가 게임스도 어제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올 한해 VR 모멘텀을 받는다라면은 바닥을 딛고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올해 엑셀 시장 확대와 함께 또 관련주들 또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삼화네트워크스입니다. 영화 제작 및 배급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해 4분기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1,30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져 주가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16%대까지 강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7위는 삼화네트워크스입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이수엑사캠 정밀화학사업부문과 소규모 합병을 추진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가 5대1의 주식 분할을 결의한다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합병으로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일원화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용 축소나 매출액 증대 등 재무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네, 7위 삼화네트워크스입니다. 지금 거래가 오늘 좀 터졌고 윗꼬리를 쭉 달고 상승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데요. 전일부터 이제 컨텐츠주들이 들썩였는데 그 안에서도 흐름은 또 가장 탄력적이었습니다. 삼화네트워크스 유독 더 들썩이는 기대가 라인업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인지 아니면 시총이 작아서인지 류민수 부장님 이 움직임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쪽 K 콘텐츠 쪽은 뭐 정부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기반으로 하는 이쪽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드라마 콘텐츠 업체들은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증권가 쪽에서는 지금 목표가를 좀 하향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뭐 드라마에 대한 그 흥행, 근데 제작 편수도 뭐 그닥 좋지 못했고. 어차피 그 드라마가 이제 방영되는 시점부터 매출이 좀 보통 발생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작년도 매출들이 다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았고 올해도 그렇게 아주 크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의 상승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넷플릭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전일 상당히 호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한 10% 넘게 급등을 했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또 실적도 좋았지만 올해 우리 K 콘텐츠 부분, 특히 K 콘텐츠 부분에서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공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금일 조금 유독 돋보이게 동사가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동사가 또 유독 올해 조금 나아 보이는 거는 드라마 제작 편수가 작년에 별로 없었는데 올해 한 4편 이상은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방금 모두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렇게 K 콘텐츠 쪽에서 이제 드라마 제작 업체에 대한 어떤 지금의 상황에서의 큰 어떤 목표치를 두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보유자분들은 일단 홀딩은 하겠지만 신규 관점에서는 이제 트레이딩 영역으로 아직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자 입장에서는 홀딩, 신규 입장에서는 트레이딩 매매 또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죠. 이 액면 분할 소식에 또 강한 상승세 나왔는데 이 이슈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호 이사님? 네, 뉴스가 좀 몇 개 나왔는데요. 이수 엑사캠 정밀화학 사업 부분과 소규모 합병을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뉴스가 나왔고 더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액면 분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액면 분할과 무상 증자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재료가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근데 또 정확히 들여다보면은 액면 분할, 무상 증자 모두 기업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한 주당 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 싸지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호재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조금 있긴 하는데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시금 내려오는 것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상 증자와 같은 비슷한 재료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이벤트, 단기 재료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이슈와 함께 오늘 급등에 나오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역시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네요.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IR센터입니다. 31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할 LG화학의 4분기 실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은 12조 7,2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2,6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해 동안의 분기별 변화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시죠. LG화학 2022년에 이어 작년 2분기까지도 석유화학 시황 부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 유가 상승에 석유화학은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제는 메탈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서 영업이익의 서프라이즈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조금 더 줄어든 2천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에서는 LG화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에서 눈에 띄게 목표가뿐 아니라 투자 의견도 하향으로 조정했습니다. 4분기 부진한 실적에 향후 투자비 부담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목표가도 5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하나투자증권에서도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레깅 효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양극재 또한 평균 판매 가격 하락에 물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1분기까지도 부진은 이어질 것이라 보면서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최근 LG화학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주 월요일 앞자릿수 3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사흘까지 오름세를 지켜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임상 이상 승인 소식과 함께 1% 상승 보이면서 40만 7천 원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LG생활건강의 4분기 시장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은 1조 5,6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547억 원으로 2022년 4분기와 비교해 57%가 줄어들 것이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기별 추세도 한번 알아보시죠. LG생활건강은 코로나 여파에 작년까지도 좀 내내 부진했습니다. 중국 시장과 면세 비중이 컸기에 그 충격을 빨리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연중 영업이익 우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에서 의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금융투자에서는 이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장품 적자 전환, 생활용품 수익성 둔화, 음료 양호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실적 부진은 올해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목표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하나증권 역시 결을 같이 하는 가운데 올해 중국 시장 회복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중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LG생활건강은 작년 1월 70만 원대에서 반토막 그 이상 난 30만 원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일 연저점을 갱신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는 가운데 오늘은 3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G화학과 LG생활건강의 4분기 실적 전망 알아봤습니다. 네, IR센터 실적 전망도 짧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LG화학, 화학 부문도 화학 부문이지만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워낙 이제 투심이 좋지 않다 보니 테슬라가 또 실적 부진을 보여주면서 오늘 2차 전지 좀 맞은 자리에서 또 빠져서 여기서 더 빠질 게 있다고 싶은데도 또 저점을 낮춰잡고 있거든요. 지금 4분기 실적 기대는 높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바닥을 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LG화학? 네. LG화학은 역시나 좀 부진한 실적과 그리고 투자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조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보시다시피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 안에 좀 조금만 더 들여다보게 되면은 양극재 그리고 판가 물량 모두 이전 대비해서 약 10% 이상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레깅 효과가 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좋은 주가 흐름에 좀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LG화학은 과거에 우리가 몇 년 전이죠. LG에너지솔루션 분사를 할 때부터 그 우병이 정해진 건 아닌가라는 좀 아쉬운 생각을 여전히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간에 일단은 석유화학 부분이 좀 빨리 돌아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LG화학 역시도 2차전지의 하락과 그 궤를 함께 하고 있는 만큼 2차전지 섹터가 바닥을 잡고 돌아서야지 LG화학 역시도 주가의 바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넘기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LG생활건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178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만 원입니다. 결국에는 최대 변수가 이제 중국일 것 같은데 올 한해는 LG생활건강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그 해답을 아직 구조적으로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4분기 실적 기대감 역시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대감 높지 않고 뭐 생활용품이나 음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생활용품하고 음료 부분은 뭐 나름 좀 선방할 것 같은데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화장품 쪽이죠. 화장품 쪽에서의 매출액 및 영업이 모두 적자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지금 어찌 됐든 중국 일변도 그러니까 중국 익스포저가 좀 낮은 기업들, 그러니까 거기서 좀 탈피하는 기업들이 그나마 지금 좋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인디 브랜드나 중저가 브랜드 쪽 아니면 뭐 그 이외에 뭐 ODM 쪽 회사들 이쪽이 화장품 쪽은 좀 아직은 더 나은 것 같고요. 중국 경기 부진이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표들이 계속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화장품에 대한 침체가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명쾌한 해답을 조금 아직은 못 찾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H&B나 온라인형 브랜드로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뭐 중국 일본도 벗어나서 미국으로의 사업 확장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아직 그 뚜렷한 어떤 뾰족한 뭔가가 아직 안 나오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 이 저가 매수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말씀하셨듯이 170만 원 상당히 낙폭이 큰데 그렇다고 굳이 여기서 지금 저가 매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이쪽은 어차피 돌면 순환매가 됐든 뭐가 됐든 업황이 개선됐든 도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탑승을 해도 크게 늦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좀 보유 관점이지만 신규 매수자 입장 아직은 좀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좀 바닥을 잡을 수 있을지 실적으로 좀 개선에 대한 여지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LG생활건강과 2차 전지들의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앞서서도 뭐 LG화학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시간의 노기자 일단 언제 반등할진 몰라도 버티고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도 LNF는 아직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다른 2차 전지도 그래도 조금 낙폭 축소하는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호재라면 많이 빠진 자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좀 많이들 들고 계시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좀 일관된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많이 올랐어요. 10배 올랐기 때문에 보통 우리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도 10배 이상 오른 섹터와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단 2차 전지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루닉과 뷰노 같은 종목들 역시도 작년에 큰 시세가 난 이후에 올해 들어서는 거의 뭐 이렇다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자 이것이 성장이 멈췄다라면은 그냥 아마 전부터 저는 이제 팔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성장이 멈추지 않고요. 초기 성장 이후에 그다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살아남는 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구간이 넘어가기 전에 캐즘 구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데스밸리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장이 멈췄다라면 작년 하반기에 도요다가 무려 14조 원을 미국 공장에 투자를 결정했겠을까요? 또 하나 어제 뉴스죠. 삼성 SDI가 울산에 1조 원을 들여서 또 공장 건설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성장이 멈췄다라면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할까요? 아니겠죠. 성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전기차의 어떤 방향성과 그리고 우리가 기후 어떤 협약 관련된 부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모든 어떤 내연 기관의 전동화 작업은 비단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트럭, 오토바이, 비행기, 심지어는 선박까지도 현재 전동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성장의 어떤 핵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성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두 번째 성장을 가는 그런 과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가는 조금 부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아마 혹시나 내일이나 모레 한 번 더 2차 전지가 밀리게 되면은 또 반대 매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또 한번 투매의 어떤 모습이 혹시나 보이더라도 그때 여러분들 절대 투매에 동참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3위 종목도 살펴봐야 되겠죠? 네. 아니죠. 5위부터 아직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순위 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위와 3위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5위는 IMT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기대되면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동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MT는 세계 최초 EUV 마스크용 레이저 커팅 장비 개발에 성공한 바 있고 이외에도 레이저 프로브 카드 클리너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엔 SK하이닉스와 세계 최초 고대역폭 메모리용 버닝 테스트 소켓 클리너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5위는 IMT가 랭크했습니다. 네, 이어서 4위입니다. 4위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이 악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테슬라가 올해 자동차 판매 성장률이 작년에 달성한 성장률보다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6% 급락해 $200 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2차 전지주가 4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네, 3위는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국내 1위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업으로 센싱 기술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기기나 스마트 홈, 스마트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온센서 AI 관련 핵심 기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세를 이어왔는데요. 전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도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인 어보브 반도체가 3위에 올랐습니다. 네,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상장한 주식이죠. IMT. 상장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오늘 급등한 모습 장중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IMT의 올 한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류민수 부장님? 예,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물량 소화를 좀 했고 주가 행보 후에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인데 동사는 세 가지 장비가 있어요. 레이저 클리닝 장비, CO2 클리닝 장비, UV 마스크용 베이킹 장비인데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CO2 클리닝 장비는 HBM 공정에서 이제 사용하는 장비인데 오염물질을 CO2로 제거하는 장비라고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미국 쪽 기업에도 작년 초도 납품을 했고 SK하이닉스 쪽에도 지금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지금 수요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알려져 있고요.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이 HBM에 대한 어떤 괄목과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동사도 그쪽으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EUV 마스크용 베이킹 장비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 때 오늘 이제 상승에는 이 부분을 저는 찾고 있는데 전일에 이제 ASML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상당히 또 호실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가이던스에는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에도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를 할 것 같다. 퀀텀 점프를 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ASML의 주가가 요번에 전일 급등한 모습. EUV 마스크용 베이킹 장비 쪽은 이제 아무래도 좀 회로 패턴의 해상도를 높이는 장비이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EUV 장비의 쓰임새가 국내 선단 공정에서 많이 쓰일수록 동사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 오늘 주가 급등에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조정 시에 매수가 바람직해 보고요. 조정 시에는 분할로 한번 매수하는 접근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또 시총이 작다 보니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조정식 매수도 유효하다 IMT에 대한 진단 주셨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4위 이차전지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LG화학에서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일단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2차 전지주 4위에 대해서는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효에서 3위 어부부 반도체. 유민수 부장님 계속해서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얘기해야죠. 네. 아니, 지금 예, 뭐 어부부 반도체는 워낙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서 1위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위를 차지했거든요. 요즘에 탄력을 보면 제주 반도체의 향기가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수급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예. 제주 반도체가 1위가 되겠죠. 뭐 사실 근데 그래요. 이제 뭐 이 여보 반도체도 저거 이제 다른 코너에서 이제 10,000원 초반대 11,000원 이렇게 좀 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2만 원 훌쩍 넘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제주 반도체나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1월 첫째 주인가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기 고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 1차적인 그다음 이후에 이제 소위 이제 갤럭시 S24가 언팩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이제 세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주식은 주가는 상당히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동사는 이제 국내 1위 MCU 팹리스 업체죠. 그래서 MCU 기업인데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전 부분은 4위인데 결과로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장착하는 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 가전제품, 전 가전제품에 온디바이스 AI를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역할이나 쓰임새가 좀 강화될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무거운 연산과 학습은 CPU가 하는 거고 가벼운 연산 뭐 이런 실행 부분은 이제 MCU가 하는 거기 때문에 MCU가 아주 뭐 고부 가치나 아니면 진입장이 높은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우리나라 지금 사실상 유일한 업체이고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어떤 주가의 향방이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지금 제조 반도체에 이어서 지금 최근에는 어제 오늘은 가장 또 강한 또 종목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했지만 동사를 바라볼 때 일단은 5일선 추세 매매가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또 쉽게 클릭할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자분들의 5일선 매매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또 단기 급등한 만큼 변동성에도 유의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위 어부부 반도체까지 진단 들어봤고요. 실시간도 유튜브에서 시청자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지 분위기도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어부부 반도체, 제주 반도체 말씀들 많이 나누고 계신데요. 토토 전문님께서 AI랑 반도체주 날개 달았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경제TV 처음 오셨는데 진작 올 걸 재미있다라는 말씀도 주신 만큼 우리 수요일 금요일에는 베스트 댓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뭐 코세스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에 나오고 있고요. 특히 계속해서 AI의 반도체주 내에서도 종목 확산과 더불어서 일부 종목들이 수급 붙은 종목들 중심으로 탄력은 강합니다. 그 안에서 또 김지민님께서 고영 스탑 0이었으면 못 갔다.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영을 GO 고영이라고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고영도 어제 오늘 급등에 두드러지는 만큼 그 급등에 대한 배경도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님께서 샘 알트먼 수혜주가 뭡니까? 라고 하셨는데 제 한문털TV님께서는 오기 전에 올랐으니까 오면 팔아야죠 라는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대감과 더불어서 AI 반도체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워낙 이제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방한 일정과 맞물려서 또 변동성도 염두에 둬야 될지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 네. 고영의 어제 오늘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 네. 고영이 또 1위 아니냐도 많이들 말씀하셨거든요. 급등 배경 뭔가요? 고영 다 아시겠지만은 검사 장비 쪽에서 워낙에 탁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죠. 최근에 주가가 한번 이제 처음 튀어 오르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 그리고 나서 상당히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서 그날 아침부터 고영이 1차 시세를 낸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실적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 한 해 TSV 공정을 캐파 2배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다시 한번 고영 그리고 오로스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좀 시세가 나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는 TSV 공정용 검사 장비를 2013년도에 개발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납품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캐파 2배 증설의 수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 단순하게 샘 알트만 수혜주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좀 더 풀어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TSV 공정 확대의 수혜를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잘하고 있는 수소열 로봇에 대한 모멘텀까지 부각이 된다라면은 지금의 주가 흐름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고영의 또 급등에 대한 배경 그리고 계속해서 반도체주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주력 제품인 DDR5와 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성능 제품의 매출이 들면서 2022년 4분기부터 1년간 이어졌던 적자 행진에서 벗어났습니다.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SK 하이닉스 측은 오늘 열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수요단에서 점진적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공급단에서는 업계의 보수적인 생산 기조가 당분간 유지되면서 가격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SK 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1위 열어보겠습니다. 1위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오늘 나란히 지난해 4분기를 포함한 연간 실적을 발표했죠. 기아는 사상 첫 연간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하고 매출도 1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현대차도 시장 추정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제네시스와 친환경차, SUV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등에 힘입어 1년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워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5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6조 7,328억 원으로 지난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국내 상장기업 영업이익 1위와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네, 2위 SK 하이닉스로 반도체주 조금 더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4분기 조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일단 SK 하이닉스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반면에 오늘 이제 뭐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그 외의 종목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까지 순환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샘 올트만의 방안과 함께 그동안 올랐던 반도체주 일부 종목들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변동성 염두에 두면서 일단 내일 하루는 보내야 될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올 한 해 1월 달만 놓고 보면은 우리 이 시장의 질 자체가 그렇게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수가 그동안 거꾸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 봤을 때, 자 보통 우리가 주도 섹터라면은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것이 주도 섹터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부 반도체 종목들, AI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그동안 하이닉스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HBM 쪽으로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오늘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HBM이 하이닉스 전체 실적에 기여하는 기여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레거시 반도체 기존의 디램이 확실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만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더 날아갈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그것도 있는데 이 숫자 자체가 다들 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주가가 밀려요?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미 지난주부터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아름아름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다더라라는 얘기들은 좀 있었는데 진짜 잘 나왔네? 라고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된 주가 상승은 일단 반영을 했고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1분기, 2분기의 숫자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약간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 뭘 하겠다라 하신 분들의 경우는 SK하이닉스보다는 갤럭시 24의 모멘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가전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낫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주 일부 이제 개별적으로 사실 움직인 종목들만 탄력이 강했지만 다 같이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전통적인 HBM 관련주는 사실 여전히 쉬고 있고 전통적인 장비군들이 오늘 좀 들썩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급등한 종목 잡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지금 빠져있는 종목들 사기에는 아직 이 친구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어디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이용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지금 어디를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도 이게 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게 물려도 가져갈 수 있냐라는 것이 제일 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레거시 디램 자체가 업황이 돌아서는 거에 베팅을 하겠다 한다 보시면은 결국 소재주가 그래도 좀 안전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전 소재주를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실적에 대해 결국 물려도 내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어떤 일부 반도체 종목들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스토리에 대한 어떤 성장성과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좀 과하게 슈팅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 반도체 뭐 저도 여기서 좀 비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부터 단기에 또 따블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 반도체에서 그 어느 증권사도 커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석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판단이겠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다른 일부 반도체 종목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없으신 분들이 포모를 느끼시고서 따라가겠다라는 전략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숫자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한 뭐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카 같은 소재주들에 대한 관심을 일단은 가져보시고 네. 그의 어떤 스토리나 어떤 뭐 성장성에 대해서 과하게 이틀 연속 뭐 급등이 나온다든가 하다못해 1월 달부터 거의 바닥에서 더블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에 대한 신규 접근은 역시나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또 반도체 소재주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입니다. 일단 실적 지난해 사상 최대 발표를 했죠. 하지만 이 지난해 이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좀 주가에 발목을 잡았는데 올 한해는 현대차 기아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류민수 부장님? 예, 저도 이제 약간의 피크아웃에 동조하는 쪽이었고요. 그래서 뭐 작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제 코멘트를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자발적으로는 안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러니까 기아차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뭐 현대차, 기아차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온 거고 다만 뭐 컨센에 대비해서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미스를 했고요. 뭐 그런데 현대차도 미스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컨센을 좀 높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특히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 12%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소위 장사를 아주 잘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RV 중심 그다음에 각국의 시장 상황에 맞게 그 나라 특성에 맞게 어떤 모델 출시, 전략형 차별화된 모델 출시가 주요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아직도 저는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추세를 갖추고 이제 주도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데 먼저 이제 지금 가격 인하 경쟁,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를 바라볼 때 내연기관차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보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그 모멘텀과 그 성장 속도에 대한 그 부분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이쪽에 대한 어떤 포석을 가져가실 텐데 지금 글로벌 가격 인하 경쟁이 상당히 심하죠. 테슬라가 먼저 시발점을 했고 그다음에 뭐 비아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 자동차들도 그렇고요. MS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데 현대차도 현대기아차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ASP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MS를 결국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또 인센티브라는 비용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4분기 실적을 보니까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비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한 모습인데 올해 한 해 가격 인하 경쟁하고 인센티브 저는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 수익성에 대한 어떤 악화 부분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좀 예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단기 추세를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힘에 부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향방은 뭐 실적도 그렇겠지만 일단은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어떤 수요에 대한 어떤 개선, 그다음에 성장 속도가 또 다시 증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지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 부분들은 보유하시되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 맞지만 이거를 단기로 한 큰 승부를 보겠다는 건 아직은 좀 유한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 일단 매력도는 다소 낮다라는 의견, 보유자의 관점에서 보유 정도로 짚어주셨는데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도 주가 흐름 계속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현대차, 기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나마 타이어 관련주들이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여기는 좀 다 일시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단 완성차와 같은 흐름으로 다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류민수 부장님? 그렇습니다. 진짜 어차피 소위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앞에 전방 산업이 상당히 잘 나가야지 후방 산업들도 덩달아 같이 좋아지는 모습인데 일단 뭐 타이어주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현대 기아차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부식시키고는 있지만 실적으로 앞으로 저는 조금 더 확인한 후에 이쪽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중심을 잡고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조금은 좀 지켜보자라는 쪽입니다. 좀 많은 분들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네, 1위 현대차, 기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이사, 류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